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육이 적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적심, 다육이 번식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 적심을 하는 시기와 적심을 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번식을 시키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 지금 방울복랑금입니다. 방울복랑금 저번에 보여드렸죠. 방울복랑금을 어떻게 키워야 되고 방울복랑금은 언제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번 영상에 담아 주었는데요. 그때 제가 이 방울복랑금이 참 많이 회복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쪽 부분은 보시면 그때는 이 웃자란 부분, 이 여름에 이렇게 떨어져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을 제가 잘라줬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 이때 잘라줬을 때 효과를 많이 보고, 그리고 이 방울복랑금이 몸살을 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그러고요. 그리고 자른 부분이 이 습도와 결합을 해서 무름병이 올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이 줄기를 잘라 주었는데, 이 줄기를 자를 때 꼭 유념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자른 부분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잎이 남아있는 부분에서 잘라 주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잎 아랫부분에 이 잎이 남아 있고, 이 자른 부분도 잘 보십시오. 자른 부분도 이렇게 잎이 위쪽으로 두 가닥이 남아 있습니다. 이 두 가닥이 남아 있는데 좀 자르면서도 미안했던 게, 지금 이 올금 부분이 같이 붙어 있는데, 다행인 거는 이 아랫부분에 이렇게 녹이 약간은 이렇게 녹이 들어가 있습니다. 녹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올금이 살아있을 가능성은 높지만 좀 그래도 불안합니다. 이렇게 자르고 나서는 충분하게 이렇게 말려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깨끗한 부분이 보이고 이게 말라가고 있는 부분이 보이는데 한 3일 정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 잎이 떨어진 부분에 이 새로운 자구가 움트고 있는 눈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적심을 하기 좋은 계절이 바로 3월입니다. 3월에 이 줄기를 자르면 이 생장점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옆부분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자구가 많이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이쪽으로 이렇게 자구를 태어나기 위해서 잘라준 건 아니고, 이 아랫부분에 있는 자구를 키우기 위해서 윗부분을 잘라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쪽 줄기가 지금 생장점이 잘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분명히 잎이 떨어진 부분에서 지금 보이네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약간 작은 잎들이 보이죠. 그 순간에 벌써 자구가 두 개가 움트고 있습니다. 아마 이 밑부분으로 해서도 자구가 움틀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이 잘라주면 이 자름 단면이 한 일주일 정도면 충분하게 마르고, 그 다음부터 이제 자구가 태어나고, 이 잘랐던 이런 가지 같은 경우는 대략 4월 중순 정도는 돼야 뿌리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날씨가 춥기 때문에 이 뿌리가 나오지 않는 그런 다육이들이 있습니다. 특히 매우개창 같은 경우는 이 수입 들어왔을 경우는 뿌리가 아직 내렸을 가능성이 없고요. 커팅해 놓았던 자구 같은 경우도 뿌리가 나왔을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아직까지는 낮 온도가 높다고 그래도 새벽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커팅해 놓은 다육이나 이 적심을 해서 이렇게 놓았던 이런 줄기 같은 경우는 대략 한 4월 중순 정도는 돼야지 뿌리가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잘라놓은 이 줄기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면 강한 햇살에 두면 안 됩니다. 강한 햇살에 두면 뿌리가 더 늦게 나옵니다. 이렇게 잘라놓은 이런 줄기 같은 경우는 그늘에 두는 게 좋습니다. 그늘에 두는 게 좋고, 약간 웃자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늘에 두는 그런 환경이 너무 추우면 또 뿌리가 쉽지 않습니다. 뿌리가 내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약간은 온도가 있는 곳에 두면 이 뿌리가 더 빠르게 내리고요. 가끔은 이 자른 단면이 마르면 바로 이 상토에 올려놓은 분들이 있는데, 이 상토에 올려놓으면 뿌리는 빨리 내릴 수 있지만 물을 주기 시작하면 이 뿌리가 녹아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그냥 심어주지 마시고 뿌리가 내릴 때까지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다육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많이 알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바로 분갈이를 통해서 이 자른 단면이 마르면 바로 분갈이를 해줘서
관리를 하면 이 한 번에 이렇게 다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이 뿌리 내림을 확인하지 못하는 분들, 처음 다육이를 시작하거나 다육이의 그런 특징을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뿌리가 내리기 전에 물을 많이 주어 가지고 과습으로 이게 떠나보낼 수 있기 때문에 꼭 이 뿌리가 내리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심어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줄기를 자를 때는 꼭 아랫부분에 잎이 남겨진 상태에서 잘라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줄기 자체가 통째로 말라버릴 가능성이 있고 죽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죽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래서 꼭 이 잎을 하나는 한 단계는 남겨놓거나 안전상 두 단계는 남겨놓고 자르는 게 이 적심을 성공할 확률이 아주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자른 그 줄기 같은 경우는 뿌리가 내렸다 그래도 바로 직광에 내몰면 다육이가 건강하고 풍성하게 자라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정도는 그냥 방근을 해서 키우는 게 풍성하고 건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다육이를 분갈이 해주고 또 욕심을 부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양제를 주시거나 뿌리를 빠르게 내리겠다라는 생각에 식물 활성제 같은 약제를 이렇게 뿌려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뿌리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뿌리가 완벽하게 내리지 않는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영양제와 이런 약제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적심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 적심은 참 성장하는 계절에 해주면 정말 재밌는 번식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적심을 하는 그런 품종들 같은 경우는 모든 다육이가 가능은 하지만 이 두들레아 같은 경우는 적심 확률이 아주 많이 떨어집니다. 이 두들레아를 적심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두들레아는 적심을 하지 않는 게 좋고요. 적심을 한다 그러면 가을 정도에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적심을 너무 많이 해버리게 되면 다육이 모양이 많이 예뻐지지 않고 추후에 그 자른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적심을 꼭 해야 되는 부분은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방울복당금처럼 모양이 좀 엉성하거나 아니면 이 옆가지를 잘라서 잘라도 이 수영이 큰 문제가 되지 않고 나중에 그 줄기가 고사가 되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적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심을 한 그런 줄기가 그렇게 빠르게 성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과한 욕심을 부리지 또 않는 게 좋고요. 이 자른 줄기 같은 경우는 최소 1년을 기다려 준다는 생각으로 키우면 적심에 대한 이런 번식법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면서 다육이를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